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1700을 장중에 붕괴를 했습니다. 1680까지 대폭락하는 흐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그 다음에 유럽, 독일이나 이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10%대 대폭락하는 흐름이 있었죠. 중국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좀 패닉 시장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게 눈으로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공포가 생각했던 수준을 확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 역시도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좀 투매 기준으로 2020 이하를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전략이 분명히 좀 틀렸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보다 훨씬 더 큰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변동폭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하고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좀 지난 다음에 좀 변화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요. 갑자기 뭐 중간에 새로운 뭐 악재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의 어떤 연장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들, 그 수준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크게 바뀐 건 하나도 없었고, 오직 뭐만 작용을 했냐면, 이 공포 심리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 심리만 그냥 일주일 내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혔어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도 먹히지 않았고, 밸류도 먹히지 않았고, 뭐 수급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이제 내노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IT 기업들, 뭐 장중에 하한가 가는 기업들도 속출했었고, 그 다음에 5G, 전기차 이런 주식들 폭락하는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좀 당황스러웠었고요. 리먼 때가 2008년도였었죠. 2008년도 이제 리먼 때, 그때 저는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합니다. 그 2000선에서 890포인트까지 폭락되는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HTS를 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892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2000까지 회복되는 그 과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었던 것도 다 메모를 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좀 새로운 변동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변동폭이 뭐 컸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롭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격과 좀 다른 성격의 어떤 변동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먹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 관련되어서 지금 엄청난 좀 대폭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다행히 오늘은 그 저점 대비 좀 반등을 좀 일부 시도를 좀 하긴 했었죠. 1680까지 폭락을 했다가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백신 개발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치료제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요거보다 좀 앞당겨져서 한 달 이내에 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좀 일부 장중에 나왔었죠. 물론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미확인 내용들도 분명 있지만,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장중에 130포인트가 꼬리가 달렸었어요. 그만큼 코로나와 관련돼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죠? 어떤 그 미확인되지 않는 공식적인 어떤 정부나 이런 걸 통한 발표가 아니라 기사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한 130포인트가 순식간에 움직일 정도의 변동폭이니까 얼마나 시장에 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포 심리로부터 좀 자유롭기를 원하는지
그게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저는 지금 시장이 좀 읽힙니다. 지난주 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지난주에 이때였었고 2040이었었고 이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기준 라인이 이제 2020이었는데 코스피 2020은 우리가 뭘로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2008년도 리먼 때의 밸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이 구조적인 하락, 산업의 붕괴로 저는 아직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하고 다르게 주가는 정반대의 흐름, 대폭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빠졌냐면 1680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요게 여기다가 이제 최저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주가 수준이 되는 거냐면 이제 PBR 기준으로 0.68 수준까지 빠진 겁니다. 이때가 이제 2008년도 이제 리먼 때 밸류 이때가 이제 PBR 기준으로 이제 0.82 정도 되니까 2008년도 리먼 때보다 오늘 최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약 17% 정도. 그러니까 리먼 때보다 17% 심각하다라고 반영된 수준까지 오늘 갔다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기관들끼리 그 돈을 주잖아요. 리먼 때처럼 뭐 금융기관들끼리 돈을 안 빌려주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달러 구하기가 그때만큼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죠? 달러 인덱스 반등이 나왔지만 2008년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했죠. 그죠? 환율 같은 경우도 한 두세 배는 기본적으로 올라갔던 시기였었고요. 지금은 뭐냐면 여행이 좀 불편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데 그 약간 좀 불편함이 있는 거고, 해외로 놀러 가고 싶더라도 좀 요거에 좀 불편함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다 단기적이죠. 그죠? 뭐 미국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지 평생 뭐 교류 안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리먼 때보다는 사태가 심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조적으로 붕괴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정말 심각해져서 이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관광이나 서비스를 주산업으로 하는 뭐 그리스 같은 나라 또는 필리핀 같은 나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타격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게임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나 스마트폰 사용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되게 된 반사이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죠? 오히려 좀 수혜까지도 엮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은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이제 패대기 치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어마무시한 좀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반도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이 하락은 너무나 좀 과도하다. 너무나 좀 과도하고 그 다음에 이 공포심리만 제거가 되면 저는 빠른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저가 매도에 동참하는 건 전 절대적으로 좀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좀 하더라도 매도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분명한 자리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구간 그 현금을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좀 관망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겠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폭락을 그대로 좀 맞이하신 분들은 어느 지점에서 좀 매도를 할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적어도 지금 1700선 중반 자리는 전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무너져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산업 구조가 아닙니다.
뭐 낸드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낸드는 뭐 도시바도 있고 NEC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거의 이익의 70%는 거의 반도체가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디램은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애플도 못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못하는 거고 알리바바도 못하는 거고 구글도 못하는 거고 넷플릭스도 못하는 거고 월트 디즈니도 못하는 겁니다. 사우디에는 그 아람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램이 있는 한, 반도체가 있는 한 우리나라 산업은 그렇게 무너지는 구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괴롭히고 있는 건 공포 심리입니다. 이 공포 심리라는 거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뉴스가 나온다거나 공식적인 입장이 뭐 정부 기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빠른 회복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자리보다 충분히 비싸게 저는 팔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먼저 그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여기서 하나 걱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시장하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해외 증시도 뭐 걷잡을 수 없이 폭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금 29,400선에서 21,200선까지 28%. 이런 하락은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흐름이 없었어요. 블랙 먼데이 굳이 비교하자면 1987년도에 있었을 때 그때랑 좀 비슷한 거고 거의 20년대에 이르러 최대의 변동폭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10년 동안에 있었던 대세 상승이 끝났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차트 흐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why 코로나 19와 관련된 악재 때문에 중국처럼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케어도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것 때문에 28%라는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온 게 설명이 될까? 만약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전 세계가 똑같이 급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의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은 상태의 조정이 나왔으면 이거는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 트럼프 지정에 있는 어떤 이 메이저의 자금들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가지고서는 이런 하락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28%선 정도의 이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문제의 출발이 나왔었던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몇 퍼센트 조정이 나왔냐면은 시메 같은 경우는 15%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상해 같은 경우에는 14% 조정이 나왔잖아요. 14% 조정이 나왔으면 2배 더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중국이 약세 흐름을 보였었을 때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서 뭐 프리미엄이 더 반영이 됐던 이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프리미엄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장 크게 문제가 발발됐던 중국보다 2배수의 하락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코로나19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본 상태에서 이후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접목을 해서 이 수정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771인데 그 이전의 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의 저점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면 1890까지 순간적으로 급락하기 전에 수렴됐던 자리들을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고요. 직전 저점 자리를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순간적으로 2000선 붕괴되고 나서 회복됐던 2018년도 10월달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서 1월달. 이때가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신냉전 체제하고 나서 1900까지 갔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제롬 파월 의장에게 하면서 그때 제롬 파월 의장이 동결로 하면서 반등 났던 저 출발 자리거든요. 요 2019년도 1월 달 자리가 이 자리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5월 달. 그죠? 5월 달. 저 때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디램 낸드가 먼저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가 바닥을 쳤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8월 6일,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폭락 나왔던 자리고요. 이거는 이제 신용 물량 나왔었기 때문에 원상 복귀가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강력한 지지와 저항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면, 그러면 지난주하고 이제 앞서 전략을 제시해드렸었던 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20선을 투매 기준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인 대폭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2020선을 이탈했을 때 순간적으로 회복하고 2000선을 회복했을 때 순간적으로 회복을 하고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설사 신용 물량이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기간 이내에 회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2020이라는 숫자는. 그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2020이라는 숫자는 그냥 뭐 2020이 아니라 리먼 때 밸류입니다. 리먼 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리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리먼 때 수준은 싸다라는 게 펀더멘탈적으로 거품이 다 제거되더라도 합의를 봤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요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졌으면 요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어떤 요인들, 정치 변수의 요인에 의한 할인이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반영한 상태에서 전략을 가정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강력한 좀 지지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반대로 저 지지 자리가 뭘로 바뀐 거냐면 저항 자리로 바뀌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 이렇게 이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폭락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 구간 동안에 뭐 매수를 하셨거나 좀 저가 매수 하셨거나 물타수를 하셨던 분들 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이 폭락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회복되었던 1900과 200선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좀 현금을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었던 주식에 대한 비중을 최소한 좀 줄이셨다가 이후에 사태를 좀 지켜보는 식으로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은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 중간중간의 반등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표치가 남아있는 거니까. 근데 직전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시도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로 봅니다. 뭐 코로나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빨리 나오게 되면 좀 빨리 앞당겨지는 거고 대신 저 자리가 왔었을 때 저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일단 현금을 만들어 놓고 비중을 줄여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갈지 아니면 재차 조정을 줄지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아래쪽에서 붕괴가 됐다가 직전 이 저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이 상승을 누가 이끌었느냐를 보는 거죠. 당연히 출발은 반도체에서 출발이 돼야 되고 전기차에서 출발이 돼야 되고 5G에서 돼야 됩니다. 이번 시장의 키는. 왜냐하면 그들 주식에 의해서 이번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49,950원. 그죠? 작년도 발생되었던 이 직전 고점 수준까지는 일단 왔어요.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합주가지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지지자리 붕괴됐다가 저항을 목표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는 조정을 가다가 오히려 직전 고점을 지지받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훨씬 더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이전 고점을 확인해주는 이런 주식들이 직전 저점을 붕괴했다가 직전 저점을 확인하러 가려고 하는 주식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 요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폭락 나온 구간에서는 내 포트를 이쪽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손절을 해서라도 비중을 줄이서라도 주도주 쪽 가운데에서 직전 고점이 살아있는 유형 형태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차트만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산업군이 구조적으로 망가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망가져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요인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산업의 피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실적이 완전히 날아가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유상증자라는 걸 분명히 할 겁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못 벌었으니까 자금 조달을 할 거 아니에요. 소비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런 악재 쏟아질 수도 있다 이거죠. 또 심한 경우는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 적자가 났어요. 근데 요번 때문에 1분기, 2분기를 다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못 갚는 기업들은 또 부도가 될 수가 있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생존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이 산업군은 무너지지 않겠구나.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업으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 IT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라고 보는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그 재택근무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디램이라든지 랜드 같은 가격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특히 서버 쪽 관련된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모멘텀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있더라도 비중이 더 많은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그 똑같은 반도체 가운데에서도 77,000원대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얘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좀 대장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 가운데서는 원익 IPS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소멸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내가 뭐 테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OLED 쪽에서 AP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주식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원익 IPS의 상승이 소멸되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이렇게 대반락을 좀 준비하는 매도 쳤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미터 역할을 계속 해줄 거라고 봅니다. 원익 IPS는 좀 중가권에서 여러분들이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바로미터 역할을 활용하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덕산 에어룩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식들은 주로 직전 고점이 다 살려 있죠. 코스피는 다 무너져 있는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주식들이 계속 대장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대장 흐름을 가다가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대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코스피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전에 나왔던 이제 1900선과 2000선까지 반등이 나왔었을 때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현금을 만드시거나 비중을 좀 줄여놓다가 다시 그 사태를 좀 지켜보는 식의 어떤 전략을 세우라 이거죠. 얘네들이 계속 대장 역할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소재 국산화 관련돼서 솔브레인. 그러니까 내가 동진 세미캠을 가지고 있다.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솔브레인이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IT 반도체 쪽에 좀 대장 역할이고 전기차 가운데서는 삼성 SDI. 그죠? 삼성 SDI 27만 7,500원인데 29만 5천원 돌파할 때 한번 잘 보세요. 29만 돌파되고 나서 한두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전기차도 한번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 한 9%까지 막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죠? 이게 지금 78,100원까지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다 살아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이 주식은 좀 직전 고점이 무너졌는데 한 60일선 정도까지 반등 목표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NT 같은 주식들도 이전 직전 고점 좀 살아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60일선 넘어가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반등 더 나오면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5G 가운데 HFR, 그죠? 이노와이어 이런 주식들 지금 다 60일선에서 오늘 반등 나왔죠. 시장부터 되게 강합니다. 이노와이어,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까지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중국 화웨이 관련된 악재 나오면서 굉장히 약했던 RFHC가 요새 들어서 좀 강세 흐름이 나오죠.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매수가 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솔리드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이 조금 더 할애가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이야기해드리고 싶지만 IT 반도체나 전기차, 5G를 여러분들이 좀 바로미터 역할을 활용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의 어떤 이 반격이 진행되는 한 지수의 목표치는 남아있고 지수의 반격이 시도가 될 때는 당연히 어떤 뭐 단순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센 게 나와야 돼요. 뭐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에서 그랬었을 때만 목표치가 나오는 거고 이런 전기차나 IT 반도체나 5G의 상승 소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번 구간은 한 번에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이 코로나 치료제가 완전히 나와서 양산이 되고
그리고 이후 추세 전환이 된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뭐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테마주들이 있는데요. 테마주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약효가 있거나 이걸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관련된 업체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오제약 업체와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몸값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2, 3분기를 고려를 하게 된다면 바이오 제약도 좀 포트에 넣어주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구간인데 차근차근 잘 풀어가시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 뵐 때는 더 좋은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